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지도자 간 소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모른다. 김 부장은 19일 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 발표라는 성명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 합동 군사 연습 축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평할 가치가 없으면은 성명을 안 하면 되는데 굳이 성명을 내놓으면서 평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으며 이것이 명백한 대조선 적대감의 숨길 수 없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조선 적대감의 숨길 수 없는 표현이다. 아니, 축소를 하면 뭐래? 지금도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흥미가 없다가 아니라 매우 흥미가 있는데 진짜 지금 북한 지도자의 진짜 속마음은 뭐냐? 그거 매우 흥미로운데 근데 아니, 이 축소 가지고 되겠어? 연습을 아예 그냥 중단해 버려야지. 뭐 훈련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면 되겠어? 내민 아이들? 훈련 멈추라. 이게 지금 북한 지도자들이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훈련을 멈췄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멈춘 것인지 아닌지 저희는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하여간 멈췄습니다. 올해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을 거명하면서 이번에 축소됐다는 연습 과정이 이미 전에 진행된 연합훈련들에 비해서 충분히 대체되고도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이번 전쟁 연습이 그 누구의 공격을 가상한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이라고 강변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와 핵 잠수함 도입의 가속화를 운운함으로써 자신의 적대적 정체성을 여과 없이 노출시켰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 북한한테 알랑방구 끼는 것처럼 그러더니 실제로는 한미동맹 이야기하면서 핵 잠수함 달라고 그러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거죠. 자, 또 김여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 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미국 측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매개로 북미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호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호응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흥미가 없으면 평을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으면 말을 안 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성명을 내놓았다는 것은 흥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김 부장은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둘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마도 우리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말 몰라서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알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건 뭐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여정 특유의 비꼬는 화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정상소통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한국에서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뭐 그거는 그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은 다만 우리 국가 수반이 트럼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 이는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인정할 거 다 인정한 겁니다. 그 둘의 관계가 좋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관계가 좋다. 그 둘이 직접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내가 알 바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훌륭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동조한 것입니다. 이런 발언은 북미 정상 외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 부장은 그럼에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아 왔고 미국과 그 추종 무리들은 오늘 현재 이 순간도 적대적인 대조선 군사활동을 맹렬히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 안전 환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변함없는 현실에 입각하여 강력한 힘의 입장에서 위험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항시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미,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 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징적이고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대화하고 만나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한 키이우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병사들이 러시아 쪽에 들어가서 러시아 군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뭐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외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단과 장기 화의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전제를 마련하고 조건을 키우고 있는 미국과 서방에 있다라고 김 부장은 이야기합니다. 북러 간 협력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철저히 준하는 합법적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재군사화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이 바로 이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 요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계속 반일 감정을 키웁니다. 일본이 지금 제국주의를 펼치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벌였던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어떤 빌미로든 다시 일본이 무장을 하고 있고 미국의 용인하에 일본의 군대가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미군과 함께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일본이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영토 확장을 하거나 제국주의 경향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경계해라. 여차하면은 미국이 일본한테 한국 네가 먹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잘못된 선택을 기도하려 한다면 이제는 즉시적이며 생존 불가한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 진화는 섣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자멸적 행위다. 이제 김 부장의 말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나 혹은 본인이 민족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좌파들한테 끌려가고 종북 좌파한테 끌려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북한의 표현, 일본을 두들기는 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아주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맞다. 저 말이 맞다. 자, 그런데 현실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면 일본은 지금 미군의 윤허가 없이는 본인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자기들의 헌법을 바꾸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전 세계 시장으로 내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하고 대립하게 되면 일본은 존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미국하고 대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 만약에 일본이 미국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 동아시아 제국 우리가 먹을 거야.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일본이 만약에 미국을 대적하고 나갔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죠. 미국이 그만큼 국력이 약해져서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한국한테 어차피 도움 못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일본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거나 아주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전처럼. 예, 세계대전을 벌였을 때처럼 일본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더 위험한 거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고요. 그리고 북한이고요.
예, maybe 러시아까지. 그래서 한국이 직접 상대해야 되는 건 사실은 중국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적이라는 개념을 지금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북한이 적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중국이 적인지 아닌지 뭐 구분 못하는 거는 뭐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적이다, 적국이다라는 그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계속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념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중국 사람과 중국 공산당은 다르다. 중국 공산당은 적이지만 중국 사람들 다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동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도 중국이고 중국 국민도 중국입니다. 일반적인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인데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발현하는 사람들이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고서는 중국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반동 분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중국 인민들을 생각하는 애국주의자가 되겠다? 그 반동이죠. 중국 안에서는 제거 대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국민들 전체가 공산당원은 아니나 하지만 중국 국민들 전체가 공산당원들로부터 공산당으로부터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고 그 시스템에 굴종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오히려 그 중국을 자기네 나라, 내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산주의 중국을 오히려 찬양하고 애국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조건 다 죽여버리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적국이다, 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이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가지고 미사일 쏘고 때려 부수고 안 합니다. 미국이 중국이 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사업하는 거 내버려 둡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집도 사고 사업도 사고 다 하는데 내버려 둡니다. 민감한 부분들, 뭐 군사지역 주변이라든가 뭐 민감한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막고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구분들이 좀 필요한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지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한테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꺼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주적이 아니니 중국이 주적이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죠. 이재명 정부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념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북한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흥미없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매우 흥미가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